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데가 어느 단어까지 봤었죠? 단어는요? 어느 거요? 예상음이 들어갔나요? 아, 오케이. 범셔스요? 오케이. 이것까지 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burlesqu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burlesque, 익살 연극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 burlesque의 벌이 원래 joke, 농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익살 연극, speech, acting or writing in which serious subject is made to seem silly and unimportant subject is treated in a serious way.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고 심각한 채, 그렇죠? 쓰여진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burl 있죠. 이게 이태리어에서 농담이란 뜻이에요.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은 걸 심각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burlesque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burlesque라는 단어도 잘 나오긴 하지만은요. 또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하는 이야기 같은 거 뭐 많이 쓰죠? 써놓으세요. farce, farce라는 단어. 이게 익살극, 희극 이런 뜻이에요. 희극. 그렇죠? 크게 부풀리는 거. 됐어요? 이 farce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고요. 또 하나요. 익살극, 희극으로요. travesty. 그렇죠? 트라베스티도 그렇죠? 익살극으로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크게 부풀리고 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한번 시험 문제 중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크게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 중에 어떤 논리 문제에 어느 게 나왔냐면은 크게 부풀리고 풍자하고 과장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그 내용이나 성질이 아니라 외모 중에 특징적인 거를 부각해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미국 애들 잘하잖아요. 그렇죠? 뭐 부시 그럼 부시의 가장 특징적인 모양을 부각시켜서 하는 거. 오바마의 특징적인 거 부각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캐리컬처라는 거 알죠? 이게 캐리컬처가 그 모양, 외모를 특징적인 걸 이렇게 과장하고 풍자해서 하는 걸 캐리컬처라고 얘기합니다. 캐리컬처 스펠링이요. C-A-R-Y 그 다음에 C-A-T-U-R-E 캐리컬처 그렇죠? burlesque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과장이나 익살 연극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farce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burly란 단어인데 이 burlesque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억센, burly man is big and strong. strong하고 큰 애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죠? 볼에서 나온 겁니다. 볼. B-O-R 또는 B-O-L. 이 볼이요. 전에 우리 어원 봤을 때 던지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보글보글, 그죠? 버블, 부풀어 오르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펑펑하게 팽창되고 부풀어 오르면서 튼튼한, 스타우트, 강인한 이런 의미로 쓸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스타우트, 강인한. 스타우트도 많이 쓰고 우리가 또 스트롱 들어가는 거 스터디도 많이 쓰죠. 스터디. 공부하는 거 말고요. 알 들어가는 거요. 브로니, 시뉴이. 근육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또 목소리가 컬컬한 건 무슨 목소리라고 그래요? 목소리가 컬컬한 거, 크랑크랑 목소리 뭐라고 그래요? 시베리안, 사이베리안, 허스키. 허스키지. S-U-S-K-Y. 허스키. 원래 목소리가 걸걸하는 뜻인데 이게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건장하고 튼튼한 이것도 있어요. 보통 영화 같은 거 그러잖아요. 허스키 목소리 가졌는데 그렇죠? 삐쩍 말라서 여성스럽고 이런 애가 목소리가 막 이러진 않죠.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남성스럽고 건장한 애들이 허스키 이런 의미도 있죠. 됐어요?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트. 이 버스트는 솔직히 그 동의어나 어원 같은 거 안 하고요. 이 다이어만 다 기억해 두세요. 1번의 흉상, 상반신, 가슴, 체포, 실패, 파산, 불안, 강타. 굉장히 많이 이거 골고루 다 나오죠? 버스트요. 체포하다, 공격하다, 때리다, 실패하다, 파산하다, 강등시키다. 다 뜻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요.
됐어요? 이 burst는 딱 보기에도 흉상일 때는 그 이 부분이란 뜻인데 뒤에 파산, 불황, 강타, 그쵸? 실패 이런 때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여기다 R 하나 집어넣으면 좋죠. burst, 그쵸? 뻥 터지는 거 그 원에서 나온 겁니다. 폭발하는 거. 그쵸? 고스트 버스트 할 때 이더도 버스트를 쓰죠. 귀신 때려잡는 애들, 그쵸? 됐어요? 그리고 이게 흉상이나 상반신일 때는요. 그러니까 모양이 BUST로 똑같을 뿐이죠. 모양이 BUST로 똑같을 뿐이죠. 그렇죠? 폭발하고 실패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burst에서 나온 거고 이게 흉상이나 상반신일 때는 여러분 이런 단어 알아요? 그죠? 북섬 이거 토실토실한 가슴이 큰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 부섬 이게 보솜이 아니고 부섬 이게 뭐죠? 가슴이란 뜻이죠. 가슴 윗부분 흉상 할 때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다이어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다운. 버튼 다운이라고 되어 있네요. 버튼 다운이 뭐가 버튼 다운이에요? 그대로 잘 생겨 있죠? 셔츠 컬러가 단추로 잠기는 버튼 다운의. 참,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거 적어주면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고민해 보세요. 이런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버튼 다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버튼 다운.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옵니다 이거. 그 뜻으로 안 써요. 여기 잘못 나온 겁니다. 버튼 다운 이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뭐가면요. 예의 바른. 한번 사전 쳐보세요. 예의 바른. 순종적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포멀한 데 가면은 그쵸? 야야 단추 맨 위까지 채워. 그리고 카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카라 내려. 이렇게 채우고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워야 되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수능적이고 잘 따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쵸? 전통적이고 수능적이고 은혜 그런 뜻 있나요? 뭐라고 나와요? 사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에 박힌 보수적인 형식을 따지는 그쵸? 그런 의미를 쓸 때 버튼 다운이 쓰입니다. 실제로 옷 모양을 얘기할 때도 쓰이지만 버튼 다운. 잠깐만요. 그 다음 단어요. buzzwords. 그쵸? 전문용어, 특수용어. 됐어요? 버즈용어, 유행어. 유행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birds라는 단어가 뭐예요? 벌이 미국 벌들은 그쵸?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저녁에 야 시사 100분 토론 재밌다. 와 한국 경제 문제에서 얘기하네. 그때 모르는 애 어때요? 내한테 내 귀에는 그냥 뭐가 왱왱왱 거리는 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르곤 같은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하면 내 소리에는 그냥 앵앵거리는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앵앵거리는 소리 들려. 이게 전문 용어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됐어요? 웅얼웅얼거리는 거 뭐야? 개? 웅얼웅얼거리고 말 못하는 애가 누구라고 그랬었죠? 트랜스포머에서요? 금방 또 까먹었어요. 범블도 말 못하는 의미라고 했죠? 웅얼거리고 말 못하는 범블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말이 웅얼웅얼해서 아티큘레이트한다고 이키보케이트라는 단어도 알고 있고요. 블러 알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할 때 블러가 흐릿해지는 거죠. B-L-U-R-R 블러.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루하고 단조로운 할 때 그쵸? 계속 드럼 소리가 어떤 소리 나면 허밍으로 드럼을 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아무리 댄스곡이라도 허밍으로 불러봐요. 신나나. 연락 단순롭죠. 그래서 험드럼 기억납니까? 험드럼 이것도 할 때 허밍, H-U-M 이게 단조로운 소리죠. 또 이것도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드론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드론은 원래 단조로운 소리로 계속 떠들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독해에서는 드론이요. 암펄, 수펄 할 때 수펄에 관한 그 벌에 관한 지문들 나올 때 보면 드론이 수펄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죠. 드론. 그래서 여러분이 봤던 기출문제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암펄과 수펄이 있는데 여왕벌은 하나고 암펄, 수펄들은 여러 마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암펄인데 걔는 다 일벌들이죠. 근데 여왕벌하고 수펄하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수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어때요? 일벌들이 밖으로 쫓아내죠.
그래서 수펄들은 그 물 위에서 컬러니에서 쫓아내져서 나가서 다 죽지요. 그렇죠. 남자에 비해. 그렇죠. 그래서 써먹지 못하면 수펄들이 벌 무리부터 쫓겨납니다. 드론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 buzz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윙윙거리는 소리. 됐죠? 그 다음에 아까 했었죠. buxom, 통통하고 귀여움, 토실토실한. 그쵸? 됐어요? 토실토실한. A woman who is buxom is attractively large and has big breast. 이게 가죠. 제가 아까 왜 이게 가슴, 부점에서 나온 건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물론 남자한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그렇죠? 요즘에는 그 남자 어른한테 이런 거 쓰진 않죠. 그럼 약간 기분 나쁘겠죠. 어이구 오동통하네 토실토. 이거는 좀 기분 나쁘고요. 그렇죠? 남자가 그렇고 꼬마 애들 남자들 이렇게 토실토실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누르면은 깊이 들어가는 애들이요. 그렇죠? 그런 한테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자한테 오동통하고 토실토실한 거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빅 브레스트. 가슴이 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게 가슴에서 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buxom. 됐어요? 몸매가 좋냐 할 때요.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 무슨 단어 많이 쓰냐면 she's got a well-developed body. well-developed 그러면 뭐 선진국의 body가 아니고요. well-developed 무슨 잘 발달된 몸매. 그죠? 남자도 써요. well-developed body가 뭡니까? 몸이 잘 발달한. 그렇죠? 그러면 그 체격이 좋은 건장 well-developed. 그렇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게 well-developed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죠?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오고 이러면 참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오면 참 난감하죠. 그렇죠? well-developed는 균형 잡히게 발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잔티움 사람의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 이 비잔틴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비잔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여긴 정말 숨겨져 있는데요. 그 복잡한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비잔틴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이에요.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복잡한 의미예요. 세계사 공부하면 이 동로마, 서로마 이거 알죠? 알아요? 동로마와 서로마의 차이점 알아요? 자, 넘어가죠, 그냥. 그렇죠? 동로마, 서로마는 약간 종교가 틀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크리스천을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가 캐톨릭인데 캐톨릭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뭐예요? 그 교황청 있는데 바티칸인 데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죠?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로마 교황청, 로만 캐톨릭 처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로마에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크 어서덕스 처치라고 그러죠? 그리스 정교. 그래서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냐 인정하냐에 따라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종교교에 나온 뭡니까? 그렇죠? 그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개신교고요. 그렇죠? 개신교 안에서 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 그렇죠?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 메소디스트가 감리교.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나요? 또 있나요? 감리, 침례, 장로 또 있어요? 보통 대표적인 게 세 개죠. 나머지는 다 이름 붙이죠. 뭐 퓨어 가스펠 처치가 순복음교, 뭐 저브스 위트니스 처치가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 안식, 여호와 증인. 또 세븐스 사바스 처치가 제칠 안식교. 뭐 이래서 나눠지긴 하는데 보통 감리교, 장리교, 침례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프레스비테리는 노인네들이 짱인 거야. 장로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비잔틴은 복잡한 의미로 많이 쓰는 겁니다. 복잡한, 그렇죠? intricate, complicated. 그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는 단어 중에 involve란 단어 어떻게 쓰면요? 한정용법으로 쓰면 복잡한 의미를 쓴다고 했었죠. involved problem. 그렇죠? labyrinthine 기억나세요? L-A-B-Y-R-I-N-T-H-I-N-E labyrinthine. 이것도 미로와 같은 꼬여있는 탱거. 여러분 이 전에 이런 얘기 했었나요? 여러분 unlabel이 뭔지 아세요? unlabel? 이거 얘기했었나요? 수업 시간에? unlabel 밑에 있는 unlabel이 무슨 뜻이에요? 풀다예요. entangled 그쵸? 얽히고 설킨 걸 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unlabel이 밑줄 치고요. 기출문제에 동의어를 고르세요.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lab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답 돼야 안 돼요. 동의어로. 이게 답이에요. 이해가요?
unravel의 동의어가 ravel입니다. ravel은요, 얽히고 설키게 하다는 뜻 말고요, 얽히고 설킨 걸 풀다는 unravel하고 동의어로도 쓰입니다. 적으면 어떻게 보면 on이 붙었는데 안 붙은 거랑 붙은 거랑 똑같은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캬버, 음모, small group of people who make a secret plan, especially in order to have political power.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비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집단, 음모. 그렇죠? 어떤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또는 모의 작당. 그렇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리. 원래 이거는요, 라틴어에서 카발라라고 하면 이게 자기네만 알고 있는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뿐이 안 나왔지만 캐벌리스틱 해도 뭡니까? 비밀의, 그렇죠? 음모의 이런 식으로 쓰이죠. 캐벌리스틱. 우리가 음모라는 의미로는 무슨 말을 많이 봤었죠? conspire, conspiracy, collusion, 그렇죠? 또 scheme, plot. 근데 요 단어도 그렇죠? 음모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써요. machination, 그렇죠? machination,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는 음모다 할 때 요 단어를 많이 써요. frame. 어떤 틀에 frame. 왜 이렇게 써요? 이건 불꽃이죠, 그렇죠? frame, 그렇죠? frame이죠. flame이 아니고 frame, 그렇죠? 틀에 딱 짜맞춰 버리는 거야. 이것도 음모, 모의, 작당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다버,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캐드가 뚝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떨어지는 거는 삶이 떨어지는 게 죽는 거라고 그랬었죠. 죽은 몸, 시체, 해부를 위한 시체를 보통 캐다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밑에 corpse 나와 있죠. corpse, 이것도 시체란 뜻이고요. 우리가 또 이게 기억나세요? 독수리나 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고기 덩어리 시체를 뭐라고 했어요? 응? 캐리온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캐리온? 그렇죠. 캐리온. 기억나요? 캐리온. C-A-R-R-I-O-N. 캐리온. 또 제가 캐커스라는 단어도 했어요. 카커스. C-A-R-C-A-S-S. 이것도 시체란 의미로 씁니다. 시체가 죽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죠. 그래서 뻣뻣해진 몸을 나타낼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쓰죠? 스티프드 시체. 그렇죠? 뻣뻣한 시체.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 봅시다. 카들 이렇게 되죠. 카들. 뼈대 틀 기초. Small group of people. Specially trained people in a profession. 그렇죠? 이것도 무리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이 캐더, 원래 캐더는요. 어떻게 되는 거면 쿼더예요. 쿼더. Q-U-A-D-E-R이에요. 그렇죠? 쿼드. 쿼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쿼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캐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이게 원래 뭐에서 온 거죠? 스퀘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스퀘어는 변이 몇 개죠? 4개죠. 그럼 이게 뭐 들어가죠? 쿼드러포, 그렇죠? 사중창, 쿼테트, 그쵸 할 때요. 쿼테트, 쿼드러포, 4배의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스퀘어란 말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집단, 무리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컨클레이브, 그렇죠? 클랜 이런 단어를 비밀결사 집단 이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스퀘어란 단어에서 쿼드러플, 쿼드럼, 스퀘어 이런 단어에서 왔다는 걸 기억해서 캐더 기억하시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다는 단어예요. 모여있다는 단어. 됐어요? 그 다음 단어 갈게요. calorific. 이거 알죠? cal. 또는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carrier? CAR 말고 첼로 된다고 그랬죠? cal. 그래서 calorie.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렇죠? 열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제가 이게 cal이 열이라는 거 어디서 또 들어봤었죠? 우리가 마음의 흥분과 열을 안 내는 거. 그래서 아주 차가운 애 뭐라고 그랬어요? non-chalant 할 때 chal. 이것도 열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있었고 또 우리가 빛과 열을 내는 거 할 때요. 그렇죠? 뭐 했어요? candlescent 할 때 can. 이건 빛이었었죠? can은 빛이었었네요. 그렇죠? 빛과 열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calorific. 열을 발생시키는. of concerning of generating heat.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그 다음에 calumniate, calumny 자체가 뭐예요? calumny에서 I 다음에 Y를 써버린 calumny. 이게 그죠? calumniate가 비방하다, 욕하다. 밑에 slander란 단어 있고요. slender란 단어랑 우리가 뭐 또 알고 있죠? 또 libel, slander. 그렇죠? 비방하다, 중상하다. 밑에 calumny란 단어 곧바로 나와 있죠? 비방, 중상. 요 calumny예요. 이 column이란 단어도 여러분 요 단어에서 요 단어도 들어본 적 있어요? caviar. caviar. 이것도 비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column, 그렇죠? caviar, 그렇죠? caviar, 그렇죠? column. 요 단어가 같이 나온 겁니다. 물어뜯는 거, 그렇죠? caviar. 그래서 뜻이요. untrue, unfair statements about someone. 누구에 관한 사실이 아니고 불공정한 말이에요. intend to get people bad opinion of them. 그 사람들에게 give people bad opinion.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한 말이죠. 그렇죠? deceive, 속이다는 의미입니다. 속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비난은 비난인데 근거가 있는 비난, 없는 비난. 없는 비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중상모략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거죠. 중상모략. 그 다음 갈게요. canard, 헛소문. piece of news that is false, 거짓 소문이라는 뜻이고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헛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에서 온 단어입니다. canard. canard는요. 속이다는 의미인데 이게 원래 canard가요. 요 단어 한번 찾아볼래요? 요 단어 한번 찾아봐요. 캐커?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캐커. 이게 뭐야? 오리 꽥꽥대는 소리 있어요? 그죠? 오리 꽥꽥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맞아? 오리 꽥꽥대는 뜻 맞아요? 캐나다가 오리 꽥꽥대는 건데 어원은 좀 멀긴 한데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봉이 김성달이 그 닭을 봉이라고 해서 팔았던 적처럼요. 그렇죠? 오리를 무슨 거위, 그렇죠? 백조 이런 걸로 속여서 파는 그러한 이야기를 canard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원 자체는 그 오리를 속여서 팔다. 그렇죠? 오리를 다른 동물로 속여서 팔다는 단어에서 canard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anard. 좀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어원 잡기가요. 그렇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canker. 구강궤양, 해독, 자벌레. 구강궤양에 걸리게 하다, 해독을 끼치다, 구강궤양에 걸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에 이렇게 입에 우리 뭐라고 하지? 혓바늘 돋는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패이고 심하게 아픈 거 있죠? 그걸 캔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단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그렇죠? 그 홈이 패이고 뾰루지가 나고 종기가 생기는 거 뭐라고 그러죠? 캔커랑 비슷한 단어 있죠? cancer. 이게 여기에 뭡니까? K가 C로 바뀌면 뭐가 되죠? 암이에요. malignant disease. 악성 질환을 cancer, canker.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에서 왔어요. 그리고 요 캔커가 나중에 보면요. 캔커가 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cancer. 종양이나 암이란 뜻 말고요. 혹시 개란 뜻 있어요? 개자리. 그쵸? 그래서 우리가 헐러스코프라고 그러죠. 조디엑사인 할 때 이게 그 개자리. 그쵸? 개자리 뭔지 알죠? 개. 이게요. 어이. 개가 아니고요. 그쵸? 그 개를 얘기하는데 뭔가 하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혓바늘 같은 거 돌다 보면 되게 아프죠. 마치 뭐가 같아요. 개가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깨물어서 그쵸? 아픈 것처럼 아프죠. 그 단어에서 움푹 패이고 종양이 생기고 그쵸? 궤양이 생기는 거를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cancer, 개자리 할 때 cancer. 또 하나 더 가면은 종양이란 단어 말고 이렇게 궤양이란 단어는 이렇게 깨문 것처럼 아픈 자리는 ulcer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ulcer는 보통 어떨 때 쓰죠? ulcer는 그죠? 위궤양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ulcer. 그 다음에요. canon 알고 있죠? 이게 법구 변명이고 요 canon하고 조심할 단어는 any 두 개일 때 뭐가 되죠? 대포란 의미가 됩니다. 대포. formal standard, formal인데 공식적으로 위에 있군요. Christian priest who has special duty in a cathedral. 성당이나 교회에서 특별한 의무를 지니는 성직자를 얘기하고 또는 기준이나 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룰. canon.
캐논 많이 듣는 말이죠. 캐논. 그래서 무슨 그 캐논 변주곡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교회랑 관련된 거예요. 원래는 성직자란 말입니다. 주님의 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법규, 법령. 이렇게 율법이나 규범이라고 할 때 우리가 커맨드먼트란 말도 많이 봤었죠. 커맨드먼트. 명령이란 단어에다가 MENT. 그렇죠? 경전, 성직자. 프리스트. 경전, 성격. 홀리 스크립. 그렇죠? 다 성경 경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캔탱크로스. 캔탱크로스. 캔탱크로스 할 때 심술궂은 bad tempered and complaining a lot. 많이 그렇죠? 불평하고 성격이 안 좋은 애 뜻입니다. 됐어요?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단어에서 온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cantankerous. 이 cantank 할 때 이게 원래는 컨택 종류입니다. 컨택.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합쳐진 건가 하면 생략됐지만요. 랭크러스? 랭크러스. 요 의미예요. 랭크러스가 뭐죠? 랭커가 이게 뭐예요? 랭커. 그쵸? 아주 심술궂고 악의에 찬 거죠.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애들끼리 악의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부딪히는 게 cantankerous입니다. 그래서 컨택하고 랭크러스가 합쳐서 컨텐크러스가 됩니다. 캔텐크러스. 됐습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악의를 가지고 있다. 더 어렵나요? 캔텐크러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캔버스라는 단어 별표 치세요. 이 캔버스 되게 잘 나오죠. 특히 그 동사의 뜻에 상세히 조사하다 또는 그 뒷부분에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다. 이 의미로 잘 나옵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상세히 조사하고 선거 운동하고 다니는 게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이 캔버스가 또 어떤 의미도 있죠? S가 하나 붙으면은요, 뭐 있어요? S가 하나 붙으면 무슨 의미예요? 캔버스. 이렇게 하면. 도화지요. 큰 도화지. 영어로 된 뜻 한번 볼게요. To try to persuade people to support a political party, politician plan, and so on. By going to see them and talking to them, especially when you want them to vote for you in an election. 선거에서 자기 쪽을 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애매한데 설명하기가. 응? 아까 이 캔버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도화지요. 도화지인데 원래는 도화지란 뜻이 아니고요. 하얀 광목천 있죠. 우리가 이불 빨래 같은 거 하면 하얀 광목천 있죠. 이게 큰 시트요. 그렇죠? 이 시트가 캔버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캔버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포지티브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면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요? 그 큰 이불천 가지고 4명이 옆에서 잡고요. 가운데 꼬마에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죠? 트램블링이라고 그래요? 트레몰링이라고 그래요. 파짝파짝 뛰는 거. 그렇죠? 트레몰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애가 휙 갔다 휙 갔다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게 원래 캔버스의 원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칭찬도 하고 벌 주는 것도 돼요. 벌 주다는 의미도 있고 그 의미에서 캔버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캔버스. 선거운동하다, 검토하다, 토의하다. 조사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캡사이즈. 캡사이즈 뭐죠? 머리가 아래로 뒤집히는 거죠. 캡사이즈. 그래서 헤드, 사이즈는 다이브. 사이드. 원래 사이즈가 원래는 사이드였었죠. 사이드가 가라앉는 거죠. 밑으로 sit, 앉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앉는 거니까는 전복하다, 뒤집히다. 그래서 특히 배가 뒤집힐 때 많이 쓰는 거죠. sink down, dive, capsize. 이거 말고도 뒤집히는 거 overturn 많이 들어봤었죠? 토프, 전복시키는 거고 그거는. 그렇죠? 뒤집어 버리는 거. 그렇죠? upset. 그렇죠? upset, 뒤집다. 그다음에
captious는요. 이 captious는 이 캡이 어디서 나온 거죠? capture. 이것도 원래는 머리를 포획하는 거야. 한 놈 한 놈 머리를 도망가는 애 있으면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아요? 머리채로 휘어잡는 게 가장 잡기 쉽죠. 그래서 한 놈씩 머리채로 휘어잡는 게 capture예요. 그렇죠? 포획하다, captivate, 사로잡다. 그렇죠? 그럼 capture는요. 잘 잡아내는 겁니다. 야, 너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렇게 잘 잡아내는데 좋은 걸 잡아내요, 나쁜 걸 잡아내요. 나쁜 걸 잡아내는. 그래서 흠을 잘 잡는, 비난하는, 그렇죠? captures. 흠을 잘 잡고 비난하는 단어에 주로 쓰는 단어네요.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흠을 잘 잡는 captures. 여자랑 남자랑 거울 보는데 전혀 틀린 걸 본다고 그러죠. 남자는 뭘 봐요? 좋은 것만 본다고 그랬었죠. 자기한테. 여자는요.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는 겁니다. 흠을 잘 잡는. captures요. copying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요. captivate 아까 똑같죠? 사로잡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누구를 포획하고 사로잡는 건데 2차적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쓰죠. 누구를 매혹하여. 사로잡고 매혹하는 겁니다. captivate. 원래 captivate는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captive. captive가 무슨 뜻이죠? 내가 잡은 애들. 그렇죠? 포로.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인질로 잡고 있는 hostage. 이게 인질.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인질을 잡고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인질범이 요구하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돈이라고 그러죠? 그 돈을? 그렇죠. 랜섬. 이렇게 얘기했는데 랜섬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몸값. 몸값. 이렇게 해서 몸값. capture. 아까 머리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cap. 포획하다. 그렇죠. capture. 붙잡다. capture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이것도요. 그 다음에요. carcinogen. 할 때 이 carci. 이거 기억납니까? 아까 carcin. 이 carcin이 암이란 뜻이에요. carcinogen. 발암물질. 발암물질. 바람성이. carcinogenic, 바람성이, carcinogen까지만 쓰면은 carcino를 일으키는. 그래서 carcinogen. 그래서 carcinogen이란 말, 예과 2학년 때, 본과 2학년 때요. 우리가 보통 대학교 본과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많이 배우냐면 튜머럴러지에서 아까 우리가 캔커란 단어 있었고, 어서도 있었고요. 그렇죠. 캔서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튜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함몰되어서 씹힌 것 같이 있는 게 궤양 쪽이고요. 궤양이고 보통 튜머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종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혹같이 달리는 게 튜머예요. 그래서 튜미 그렇죠. 컨투메이어스 생각납니까? 텀이 튀어나오는 거, 볼록 튀어나온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뾰루지 같은 게 튜머예요. 이 튜머에 관해서 학문하는 게 튜머럴러지. 뭐라고 그러죠? 종양아. 근데 이 튜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종류요? benign tumor, 양성, malignant tumor, 악성. 이 악성 종양을 우리가 캔슬, 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악성 종양. 그리고 이 악성 종양 할 때 발암물질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시노진이에요. 그렇죠? 카시노진, 발암물질. 카시노가 암이란 뜻입니다. 어원으로요. 그 다음에 careen, 기울이다,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다. 그렇죠? careen, 옆으로 기울어지고 빗나가는 걸 얘기할 때 careen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보세요. 영국 영어에서는 equivalent, British equivalent, carrying down이 뭔 말이야 이건. 그렇죠? down over, carrying down, carrying over, carrying along. the carrying, 그렇죠? 그 예문이 다 좋네요. 그렇죠? 차가 모퉁이를 그렇죠? 비스듬하게 지나갔습니다. 비스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은 거 우리도 무슨 단어 했었죠? 빗나가는 거 veer란 단어도 했었고요. swerve란 단어도 했었죠. 약간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 단어에서 온 거긴 맞아요. career. 이게서 온 겁니다. career. 이 career도 원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care가 무슨 의미였었죠? run.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career는요. 내가 어떤 과정을 쭉 이렇게 달려왔고 거쳐왔나. 이게 career거든요. 근데 달려갈 때 보면 어때요? 골목이나 이렇게 뭐랍니까? 커브길을 갈 때 커브길을 달려갈 때는 어때야 돼요? 몸을 똑바로 하고 커브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쇼트랙 코너 돌 때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갈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몸을 기울여야죠. 이게 커링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기울여서 달려가는 거. 그렇죠? 몸을 기울이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경차 타면은 그쵸 장갑 사줘야 된다고. 왜 그쵸 경차가 이렇게 코너 돌 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앞에 짚으면서 코너 돌아야 된다고 막 그런 농담을 한 적 있었죠. 그쵸.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마티즈 막 그쵸 또 조그만 차 있었죠. 그거 탈 때 이렇게 옆에 손 대고 다녀야 된다. 카린 이렇게 몸을 옆으로 기울이는 걸 얘기합니다. 카넬 이게 CARN 이게 그 카니가 들어가는 게 고기 덩어리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고기 덩어리, 유욕의 딱 좋죠. 그래서 육체적인 거라서 related to sex or somebody's body 육신과 관련되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flesh 우리가 이 flesh라는 단어 알죠? flesh 살점 고기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carnivorous, carnivore 이것도 알고요. 또 뭐 있어요? carnation 고깃빛깔 색깔 나는 꽃이라고 그랬었죠. incarnation 뭐 하는 겁니까? 그 embodiment 구체화시키다, 화신, 체화시키다. 이게 카니에서 나온 겁니다. 고기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덩어리 자르듯이 사람들을 사육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카니지, 그렇죠? 학살 이런 단어 있었고요. 카프 이거 원래 잉어란 뜻이에요. 잉어, 카프, 잉어, 카프, 잉어. 잉어란 뜻인데요. 잉어가 밥 먹을 때 보면 어떻게 먹어요? 우구적우적 뜨지 않고 이렇게 먹잇감을 뜯어먹죠. 계속. 봤어요? 붕어, 잉어 먹이 먹는 거 봤어요? 이렇게 먹잇감에 가서 이거를 한 입 깨물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뜯어 먹어요. 입으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려서 푹 뜯어 먹죠. 이게 마치 누구의 그쵸? 흠을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고 해서 카프라고 쓰는 겁니다. 카프. 불평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카핑 베토벤, 그죠? 베토벤 비난하기 뭐 이런 영화 있어요. 카프요. 그 다음에 까르떼. 이 까르떼는요 수비의 재, 사자세. 뭐 열나 어렵네요, 그렇죠? 그냥 식단표, 그렇죠? 식단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원래는 카드란 뜻이에요. 카드. 어떤 이렇게 표란 뜻입니다. 표. 그렇죠? 됐어요? 식단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단어를 외우려고 쓴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까르떼 블랑시 할 때 블랑크가 블랭크, 빈 거죠. 빈 거고요. 빈 거 백지로 주는 위임장 할 때 백지 위임장. 까르떼 블랑시. 이것도 불어에서 많이 쓰죠. 카드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백지수표, 위임장. 이 블랑이 들어가서 또 텅 비어 있는 거 뭐 알고 있죠? 몽블랑 이런 것도 그쵸? 비어 있는 거죠. 백지수표 뭔지 몰라요? 유린? 백지수표 뭔지 몰라요? 진짜로 백지수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수표를 주면서 네가 받고 싶은 만큼 써내라. 그래서 그 돈을 쓰는 부분을 블랭크로 준다는 의미로서 그쵸? 전권을 위임하고 원한대. 근데 진짜로 백지수표 주지는 않죠. 그만큼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음향 전문가 중에 그 다국적 기업 펩시로부터 그 백지수표 받은 사람 있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김벌레 씨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게 벌레예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김벌레 씨 있어요. 머리 하얗고 막 이렇게 머리 막 무슨 누구죠? 이렇게 힙합 가수 누구예요? 데프콘 같이 아니어도 막 이렇게 옛날 할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음향 전문가인데 TV에 있는 음향 소리를 만들어요. 좀 재밌더라고. 뭔가 하면은 그 사람 만들어 보니까 모든 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이펙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키 있죠. 쌀 키. 우리가 오줌 싸면 뒤에다 머리에다 쓰던 거. 그 위에다가 그 좁쌀 같은 걸 올려놓고요. 그거를 쫙 막 흔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를 눈 감고 들으면요. 바닷소리랑 똑같아요. 파도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펩시사에다가 어떤 소리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채택됐죠. 그쵸? 병 따는 소리요. 픽 따는데 그 딸 때 피치 이 소리가 나게. 그래서 병을 딸 때 펩시 소리가 나면서 따지게 만든 소리를 그 사람이 개발해서 보내줘서 백지수표 받았다. 이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단순할 것 같은데 재밌죠. 그래서 펩시병 딸 때 펩시 이런 뜻이에요. 펩은 원래 유펩티아, 유펩시아, 펩 소화가 잘 된 뜻이에요. 펩시. 그래서 콜라 마시면 소화가 잘 되나요? 옛날 이용성처럼 코카콜라는 태극기가 그래서 한국 거고 그죠? 펩시는 태극기가 그래서 한국 거고 코카콜라는 외국 거고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815 콜라 나왔다가 안 나오죠 요즘에. 그렇죠? 망해버렸죠. 근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코카콜라가 잘 나가요? 아니면은 그 펩시가 잘 나가요? 어디가 더 잘 나가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해외에서는 코카콜라가 다 점령합니다. 근데 미국 국내에서는요. 펩시가 훨씬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펩시가 더 마켓쇼가 크고요. 해외에서 떴다면 거의 코카가 거의 다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수 시장과 외수 시장이 서로 차별나는 게 그런 차이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casuistry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궤변, 결의론. branch of, 보세요. 이 철학의 일부분입니다. branch of ethics of theology that study the relation of general ethical principle to particular cases of conduct of conscience.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 원칙과 어떠한 구체적인 경우들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가를 결정 의지를 탐구하는 거. 그렇죠? 또는 원인과 결과를 계속 추적하는 궤변론. 그렇죠? 궤변론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casuistry.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한테 이제 안 속죠? 어떤 관계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캐주얼 아니죠? 코저이죠? 코저. 이거 자꾸 캐주얼로 착각하는데 인과관계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코즈, 원인과 결과. 그런 거를 따져보는 학문이 그렇죠? casuistry입니다. casuistry. 그렇죠? casuistry. 그렇죠? casuistry하고 있는데 이 단어랑 비슷한 게 뭐죠? sophistry.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아주 정교한 거죠? sophistry. 우리가 sophist라는 단어가 원래 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wise, 현명함과 지식을 탐구하는 sophistry. 이것도 그렇죠? 쓰입니다. 그 다음에 catalyst, 촉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촉매란 뜻입니다. catalyst. 이 catalyst는 촉매란 뜻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cat가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분석. 그러면 애널라이저가 그 어떤 게 합성 물질이 있으면은요. 이 합성 물질을 잘 떨어뜨려내서 빨리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이산화탄산 같은 거 하면은 요거를 넣으면 어때요? 분자가 빡빡빡 떨어져서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fall 떨어지는 거, 분리돼서 떨어지는 거, break down 빨리 분해되고 해체되게 만드는 게 그렇죠? catalyst의 뜻이에요. catalyst. 괜찮죠? 촉매. 그 다음에 cataract, 큰 폭포. 이것도 cat가 떨어지는 거죠. 큰 폭포라는 뜻도 쓰지만 보통 의학에서 백내장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게 cataract의 뜻입니다. cataract, 백내장. large waterfall이라는 뜻도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거기 한번 볼게요. 제가 잘 몰라요. medical condition that causes the lens of your eye. 여러분 눈의 망막을 become white, 하얗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잃어가는 거. 그럼 녹내장은 뭐예요? 녹내장은? 팔에 녹색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백내장, 녹내장. 그렇죠? 됐나요? cataract. 큰 폭포에서 백내장이라는 의미까지 쓰입니다. 그 다음에 categorically, 별표. 왜요? 이 단어도 논리에 잘 나옵니다. 이거 범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범주 전체를 다라는 의미라서 absolutely, 절대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absolute랑 똑같은 단어예요. 밑에 있는 categorical도 마찬가지고요. category. 됐죠? 원래 category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아고라, cat, 그렇죠? 여기까지야 하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렇죠? cat가 떨어뜨리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이는 집단이야. category, 그렇죠? 범주. 그 다음에 cater. 이 단어도 잘 나오죠? 원래 공급하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 보면 뒤에 무슨 단어 나와 있죠? 그 다음 단어는 안 나와 있고요. 여기 cater에다가요. cater에다가 ER을 붙이면 caterer. 그렇죠? 이 caterer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쓸 때 독해서는 다 무슨 뜻이에요? 출장 요리사. 그렇죠? 출장 요리사.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주는 사람. caterer. 이렇게 씁니다.
공급하다, 제공하다, 음식을 다루다, 돌보다. Provide and serve food and drinks at a party, meeting, and so on usually as a business. 그렇죠? 이것도 원래 cater 할 때 그 cat가 catch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잡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catch, chase 이런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일단 cater 이렇게만 보시고요. Catholic. 구교도, 카톨릭에 including very wide variety of things. 이거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구교도 카톨릭 교회 말고 하나만 더 씁시다. 보통의 평범한. 소문자로 쓸 때요. 보통의 평범한의 의미로 쓰입니다. 됐어요? cat가요. 아까 얘기했었죠. fall,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holy 할 때 holy 무슨 뜻이에요? catholic 할 때요. 그렇죠. 요 홀이요, 홀 전체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그렇죠 담아두는 이게 캐톨릭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평범한 캐톨릭. 그 영어로 뜬 뜻이 그게 있죠. Including very wide variety of things.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는 wide variety가 홀이에요. 전체를 다 끌어안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동요로 in general.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 다음에 cavalry라는 단어 아까 했었죠? 무슨 단어 했었죠? calumniate 하면서 우리 했었죠? calumniate. 그렇죠? 비난하다, 흠잡다. 비난하다, 흠잡다. 그렇죠? caval. 이게 농담하고 조킹하는 겁니다. 우리가 J-E-E-R, jeering, jeer. jeer라는 단어 들어봤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에 많이 쓰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다. 됐죠? 그 다음에 cavort. 뛰어다니다, 깡총깡총 걸음으로 뛰다. 우리가 뭐 갬볼이라든지, 그쵸, 점프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영어 단어 보세요. Jump or dance around in a playful and sexual way. 그쵸,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원래 커브란 단어에서 온 건데요. 커브요. 그렇죠? curve. 이게 곡선이죠. cavort, curvature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휘어진 곡선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에 꼬마가 엄마 있으면 엄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뉘앙스예요. 아빠랑 엄마랑 애랑 어디 놀러 갔어. 야유회 공원에. 그럼 애가 어때요?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한 1m 뒤에서 딱 이렇게 하고 얌전히 이렇게 따라옵니까? 아니죠. 놀러 갔으니까 좋으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걸어가 있으면 엄마 아빠 주변을 자꾸 뺑글뺑글 깡총깡총 뛰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따라오죠. 그 뉘앙스가 캐볼트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 주변을 뺑글뺑글 도는 거.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주인 주변을 깡총깡총 뛰면서 돌지요. 이게 캐볼트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캐볼트. 한번 요단 한번 찾아볼래요? covet.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캐볼트의 원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깡총깡총 뛰다. 그렇죠? covet. 캐볼트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초. 이게 천국의 하늘의 천상의. 자, 천국의 하늘의 천상. 이 단어 어떻게 많이 쓰이죠? Relating to sky or heaven. 슬라초 발이 우리가 천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문학적으로는 천상의 아름다움. 그럴 땐 매우 아름다움.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요. 매우 아름다움. 이 celeste 하는 단어 있죠? C-E-L-E-S-T까지가요. 원래 sky,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천상. 그 다음 단어 볼게요. celibacy.
독신 생활, 결혼을 싫어하는 겁니다. virgin 이런 거 있죠. not married and not having sex especially because of your religious belief. 근데 celibacy가 우리가 미소가미 같은 거랑 틀린 게 미소게미하고 틀린 거는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죠. 독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celibacy. 이 celibacy 독신의 혼자 사는 이 단어가 그렇죠. 결혼을 안 하던 독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celibacy. 예문 한번 볼게요. Catholic priests are required to be celibate. 그렇죠? 이 celibate가 독신으로 혼자 살라는 거죠. 근데 그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싱글이란 말 가장 많이 쓰죠. 이 싱글하고는 뉘앙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죠. 독신을 고집하는 거. 옛날에 제가 한번 절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살았다는 게 그 절에 살다가 그 행자 스님이라고 스님이 어디 심부름 가는데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스님이 막 가다가 지하철에서 수녀님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됐는데 스님은 합장을 하고 그쵸. 수녀님이 인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궁금해서 친한 스님이어서 물어봤죠. 아시는 분이에요? 뭐 했더니 아니 혼자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바가 있어서 인사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녀님, 신부님, 뭐 그렇게 스님 다 혼자 독신으로 살죠. 그 다음에요. 셀리버시 한번 봐두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cerebral 이게 뇌의, 되뇌의. 근데 이게 굉장히 똑똑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이 cerebrum 해서 AR이 아니고 UM으로 끝나면 이게 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뇌라는 뜻이에요. cerebrum. 그래서 옛날에 엑스맨 보면 이렇게 그 대장, 빡빡이 대장 아저씨 있잖아요. 걔가 있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cerebral라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의 뇌처럼 생긴 데 가서 사람들 머리를 다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뇌 말고 한글 뜻으로요. 그렇죠? 지적이고 똑똑한 뜻 하나만 더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elebration. 그렇죠? 아니군요. celebration이군요. 이거 셀리하고 틀립니다. L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celebration은 대뇌작용, 대뇌 기능.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요거까지 확장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요 단어에서 지금 cerebral 하고 cerebration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크다는 뜻이고요. 요 단어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brain. 그렇죠? 뇌란 단어가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에 chafe. 이게 chafe가 긁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대는 겁니다. 그렇죠? 찰과상. 요거 중요합니다. 비벼서 따뜻하게 하다. 살살살 문지르는 거. 됐어요? 살살살 문지르는 거. chafe. 우리도 이 단어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어떤 단어 하면서 얘기했었죠? 이 단어? CHAL 다 이게 뭐라고 그랬었죠? calorific, nonchalant 할 때 차 이게 뜨거운 거죠. 그렇죠? 뜨거운 거. 이게 FE는 나중에 이거랑 똑같아요. FY, FIC 뭐죠? make. 그래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 따뜻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따뜻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문지르면 되는데 따뜻하게 한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해줄게 하면서 막 계속 빡빡 문지르면 짜증나죠. 그렇죠? 껍질 까지죠. 막 이렇게. 그렇죠? 찰과상. 비벼서 따뜻하게 하는 건데 너무 심하면 이게 abrade, 껍질이 붉어지고 bruise. 그렇죠? 찰과상을 입히는 것까지 chafe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됐죠? 찰상. 쓸려 벗겨지다. 딱 좋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짜 아프죠? 다른 것보다. 예문 보니까 wear a t-shirt under your wetsuit. wetsuit, 젖은 숯 아래다가 티셔츠를 입습니다. 뭐 하려고요? stop it dripping. 이렇게 막 쓸리는 거 막으려고 티셔츠를 하나 입는 거죠. 됐어요?
티셔츠는 이렇게 써요. 그죠? 와이셔츠는 Y자 안 쓴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champ, 그냥 챔피언이에요. champ. 챔피언의 약자로 champ. 동사는요, 신경질적으로 우걱우걱 씹다. 우걱우걱 씹다는 단어는 뭐가 사용되죠? 우적우적 씹는 거는요. 우적우적 씹는 건 무슨 단어 있어요? 이거 말고요. 신경질적으로 씹다. 하고 싶어서 안다. 필요 없고요. 이런 것보다는요, 활동하다, 옹호하다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활동하다, 옹호하다 체크하고요. 그 밑에 촘프 있죠. 촘프. 그게 우적우적 씹다로 많이 씁니다. 촘. Bite food in a noisy way. 소리가 나는 대로 촘 씹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주먹. 챔프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는 챔피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챔피언은 옹호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챔피언, 우승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챔피언이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뜻은요. advocate, 어떤 걸 주장하고 옹호하는 게 챔피언의 동사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 챔피언의 동사의 뜻과 명사의 뜻을 챔프가 다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우걱우걱 씹다는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거면 촘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촘프하고 챔프는 다 무슨 소리예요? 씹는 소리예요. 얘네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참 이렇게 씹는 걸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의성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입 꽉 베물어 먹는 거 뭐라고 그러죠? 우적우적 한 입 깨물어 먹는 거. 먼치라는 말도 많이 쓰죠. 먼치. 그렇죠? 꿀꺽 삼켜버리는 건 swallow도 있고 bolt, 볼트도 꿀꺽 삼키는 거 쓴다고 그랬었죠? 인고지, 인걸프, 꿀꺽 삼키는 거. 그렇죠? 생각납니까? 먼치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한 입에 꿀꺽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는 거 볼트도 있는데요. 먼치도 있는데 한 입 깨물어서 입에 삼키는 거 뭐 있었죠? 그 어디 가면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입에 깨물 수도 먹어질 수 있는 빵. 먼치볼. 어디죠? 먼치볼 파는 데가? 덩킨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동그랗게 되는 그거 먼치볼이라고 그러죠. 한 입에 꿀꺽꿀꺽 씹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냥 우겨우겨 먼치볼. 그쵸? 먹어본 거니까 그 반응이 오는군요. 나는 다른 단어 얘기하더니 전혀 반응이 없다가. 그 다음에 체이스트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이 체이스트가 퓨어, 깨끗한 거라고 그랬었죠, 제가요. 퓨어, 순수한 깨끗한. 그래서 이 체이스트가 순결한의 뜻이고요. 독신이라는 의미도 있죠. 아까 우리가 셀레브시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체스티니 그러면 순결, 깨끗, 독신, 정조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체이스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체스타이즈나 체이슨.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런다 그랬죠. 엄마가 나가서도 뭐 어서 이렇게 그렇죠? 들어온 걸 묻히고 왔어. 옷 벗어. 그다음에 막 그쵸? 떼수건을 팍팍팍팍 문질러 주는 게 이게 뭐예요? 벌 주다 징계하다는 의미로 한다고 그랬었죠. 체스타이즈나 체이슨. 기억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이거요. 소지품이라는 뜻인데요. 차트 소지품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잘 안 써요. 예문 밑에 goods and chattels 이렇게 있죠. goods and chattels. 그렇죠? 이거 합쳐서 이렇게 한 단어로 씁니다. 이게 소지품 가제도구란 뜻이에요. 소지품 가제도구. 됐어요? 소지품 가제도구요. 이게 재산이라는 뜻인데 앞에 거는 영어고요. 뒤에 있는 건 불어예요. 그래서 영어와 불어가 세계 공용어였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앞에는 영어의 소지품 재산, 샤틀즈는 뭡니까? 불어의 소지품 재산. 이 샤틀즈는 엄밀히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한테 가장 큰 재산이 뭐였었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 60, 70년대까지도 그 집에 가장 큰 재산이 뭐였어요? 그쵸?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야? 그쵸? 소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캐틀. 그쵸? 그 캐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캐틀. 근데 이건 차터 이렇게 돼 있죠. 차터. 소떼. 그 다음에 쇼비니스트. 그렇죠. 쇼비니스트. 쇼비니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광신적 애국주의자, 극단적 우월주의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쓰냐면 보통 이걸 안 쓰고요. 국수주의자란 말 많이 써요. 국수주의자.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위인들 중에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기의 나라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보다 자신의 조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없어요. 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 사람보다 자기의 조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없대요. 아돌프 히틀러요. 그렇죠. 히틀러만큼 자신의 조국 독일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없습니다. 근데 히틀러에게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서 평생을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그죠? 얘가 그 히물러라는 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오른팔 왼팔이 있었죠. 그 은혜 히물러라는 애가 있었고 누가 있었죠? 게슈타포 맡고 있는 애가 있고 하나는 전쟁 맡고 있는 애인데 히물러라는 괴헬이라는 애가 있었고 히물러라는 애가 있었는데 히물러가 그죠? 그 신복처럼 있는 애요. 걔가 물어봤죠. Führer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Führer.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영어로 많이 씁니다. Führer. 있으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총독각하, 지도자, 총통 이런 뜻이에요. Führer 독일어로. 지도자 이런 뜻인데 Führer.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해요? 한국어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무슨 히틀러? 이거 하면서 뭐라고 무슨 히틀러? 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히틀러? 우리 사람들 이거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는데 하이 히틀러 아닙니다. 하이 히틀러 안녕 히틀러 이게 아니고요. 뭐죠? 이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면 하이어 히틀러 하이어 이상합니까? 이거 영어 아니죠? 뭐예요? 독일어예요? 그렇죠? 히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히틀러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쇼비니즘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히틀러가 그렇게 조국을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애국자를 뭐였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페이트리어트라고 얘기하죠. 페이트리어트라는 칭호를 못 받는 이유는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He really loved his country, his mother country, but 어떻게 했어요? Not in the right way. 자신의 나라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지 애국자죠. 얘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셔비니스트, 그렇죠? 맹목적 애국주의자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물어봤어요. 왜 총통각하께서는 결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는지 알죠? 너는 내 오른팔이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그래서 모르죠. 그러니까 넌 내가 결혼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그죠? 히틀러 깜짝 놀라죠. 언제 저희도 모르게 언제 결혼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오르면서 내 사랑하는 조국 독일과 이미 결혼했어. 그게 또 히틀러의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조국과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 안 하겠다. 그렇죠? 됐죠? 원래 이 쇼비니즘이라는 단어는요. 니콜라스 쇼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스 쇼방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번 찾아 나올까요? 걔가요? 니콜라스 쇼방 이런 애가 있어요. 니콜라스 쇼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그렇죠? 안 나오죠? 이 쇼방이라는 애가 누구였냐면요. 나폴레옹의 부하인데요.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추방 갔다가 나중에 그쵸 세인트 헬라 섬 가고 다시 나와서 워털루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패할 때까지요. 나폴레옹을 끝까지 따르면서 나폴레옹에 충성하던 그쵸 맹목적 추종자였어요. 걔 이름에서 맹목적으로 나폴레옹이 하는 건 다 맞다고 따르는 애. 황제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애. 그렇죠? 그걸 셔비니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애들인데 단어를 좋게 남길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을 나쁘게 남길 수도 있죠. 왜요? 쇼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또? 그 다음에 체커. 우리가 체크문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요. 체크문이라는 많이 쓰는데 이게 체컬드에서 보통 이렇게 여기에다 ed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됐어요? 체크무늬, 바둑판 무늬, 그렇죠? 검사자 시험관이라는 뜻도 있고요. 알록달록 바둑판 무늬를 넣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에서 나온 겁니다. 체크. 됐어요? 봅시다. 체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요? 수표라는 뜻도 많이 쓰죠. 수표. 또 확인하다. 우리가 체크온, 체크온이 체크온이 누구 거죠? 체크온이 걔 노래 아니에요? 누구예요? 걔 누구요? 비욘세 노래죠? 맞나요? 모르는군요. 체크온, 보통 체크온 그건 검사고요. 여기다 체크업을 쓰면 보통 무슨 의미로 많이 씁니까? 건강검진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 체크업. 그럼 건강검진. 근데 이 체크는 동사 쓰면 무슨 의미죠? 막다,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막다, 억제하다. 됐어요. 앞에 보세요. 체크업, 체크, 막다, 억제하다. 그래서 바디 체크, 언체크드. 그럼 억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격자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격자무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격자무늬로 돼 있는 게임. 체스.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체스가 뭐예요? 장기, 바둑. 바둑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고 두 개 다 쓸 거래요? 아마 KO. 찾아보세요. KO. 나와요, 바둑? GO는요? KO가 바둑이 안 나와요? 그럼 바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 맞습니다. KO. 나와요? 한영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바둑. 코리안 책 그렇게 나와요? 코라는 거 안 나와? 코? 나와서 어차피 바둑은 KO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셰르빅 됐어요? 셰르빅. 캐르빈 같은 귀엽고 순진한 통통하고 귀여운 들어봤죠 이거요? 천사 같은 의미예요. 천사 같은.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마치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 막 순진하게 생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생겼다. 그래서 셰르빅 이렇게 쓰면은 캐르빈 같은 귀엽고 순진한 천사 같은. 들어봤어요 얘기? 옛날에서 그런 이게 무엇에 나오더라. 그런 얘기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쵸 천사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살아다니다가 뭡니까 어린 꼬마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을 그렸죠. 이제 나중에 무슨 악마의 모습을 그리려고 막 도는데 끝내 못 찾는데 길에서 초췌한 노파가 그쵸 있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을 본따서 악마의 모습을 그렸죠. 알고 봤더니 걔가 걔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그린 애가 늙어서 뭡니까 악마의 모습으로 변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천사를 그렸었는데 그 사람이 늙은 모습을 보고 악마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르빈 같은 귀엽고 순진한 천사의. 그 다음에요. 시크. 우리나라 말로 이거 많이 쓰죠. 어우, 시크한데, 그쵸? 어우, 제 시크예요. 이렇게 할 때, 시크. 그쵸? 시크. 세련된, 독특한. 그쵸? 시크. 이건 어떤 불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쵸?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걸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우아하고, 아름다고, 세련된 거야. 원래 시크는, fit, suit.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fitting, suiting. 잘 들어맞는, 딱 들어맞는. 그렇죠? 그 시류에 딱 잘 적합한. 됐죠? 오케이. 단어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십시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